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3살 된 귀여운 아들을 키우며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은 평일이었지만 남편이 출장 대체 휴가를 받아 회사를 쉬는 날이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 아들 몸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여보, 미안하지만 지호 좀 잘 돌봐줘? 알겠어. 퇴근할 때 엄마가 지호 좋아하는 푸딩이랑 젤리 사올게. 그럼 갔다 올게. 나는 너무 걱정됐지만 남편을 믿고 직장으로 출근했다. 출근 후 아들한테 열이 난다는 말을 하자 상사는 괜찮으니까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가 봐 라고 말씀해 주셨다. 감사하긴 한데 일은... 저번 주에 지은 씨가 야근까지 하면서 일해줬잖아. 반차 정도는 괜찮아. 혹시 내일도 열이 높으면 재택근무로 바꿔줄 테니까 얘기해. 감사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봐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 그런 상사의 배려 덕분에 급히 반차를 받고 퇴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집에는 남편도 아들도 없었다. 병원에라도 데려간 건가 싶어서 남편 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우선 애는 좀 어때? 열은 내렸어? 라는 라인부터 보냈다. 잠시 후 라인이 왔는데 아직 열이 좀 있네.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 라는 답장이 왔다. 어떻게 된 거지? 나 말고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시댁이 가까워서 자주 놀러 가곤 했었는데 오늘도 혹시 시댁에 간 건가 싶어서 시댁에 전화해봤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오늘 둘이 쉬는 날이라 데이트 간다며? 재밌게 놀고 있니? 라고 하셨다. 순간 당황했지만 맞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라며 적당히 둘러댔다. 그러자 지호도 열 내렸어. 마음 편히 놀다 와. 라고 하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집에도 없고 폰도 꺼져 있고 열이 나는 아들은 시댁에 맡겼다고? 결국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내가 먼저 집에 돌아온 것에 꽤 놀란 눈치였다. 일찍 왔네? 아픈 지호 데리고 어딜 갔다 온 거야? 갑자기 친구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지호 맡기고 다녀왔어. 솔직히 거짓말하는 게 다 보였지만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괜한 경계심을 갖게 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촉이 왔다. 그래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 후 아들이 잠들자 남편은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나는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몰래 확인해봤다. 그러자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 영수증이 나왔다. 하지만 불륜을 단정짓기엔 증거가 아직 부족했다. 다만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할 돈은 없었기에 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부탁해보기로 했다. 사정을 설명하자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소개해준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내일 밤에 만나자. 라고 했다. 우리는 다음날 밤에 만나기로 했다. 이자카야에서 만나 남편의 수상한 행적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담했다. 그러자 그럼 우리 남편한테 알아보라고 할게. 라고 했다. 너희 남편한테? 흥신소에서 일하셔? 사실은 어제 너랑 전화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었거든. 그랬더니 예전에 흥신소 보조로 일한 적이 있었다면서 내가 좀 알아볼까? 이러더라고. 대박! 그 얘긴 처음 듣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흥신소에 의뢰하기엔 돈이 너무 비싸서 돈이 비면 남편이 금방 눈치챌까봐 불안했거든. 이렇게 믿음직한 친구 부부가 나 대신 불륜 증거를 모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주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 라면서 친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증거로는 점심을 먹는 사진과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심지어
불륜녀를 우리 집까지 데려온 사진도 있었다. 그걸 본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종종 내가 출근하는 날에 대체 휴가를 받곤 했었는데 그날을 노려서 불륜녀를 데려왔던 것이다. 그 후 우리 셋은 복수 계획을 세웠다. 또한 친언니에게 부탁해 사정을 설명하고 그날만 아들을 대신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내 말을 다 들은 언니는 알았어. 며칠이든 맡아줄 테니까 제대로 복수하고 와. 라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끝내고 온 시기를 노려서 조카가 지호랑 놀고 싶어 한대. 언니가 며칠만 지호 좀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보냈어. 그러자 아 그래? 라면서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평소처럼 직장에 가는 척을 했다. 그 후 집 앞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망을 봤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쯤 예상대로 불륜녀가 찾아왔다. 그 여자를 기쁜 얼굴로 맞이하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친구가 나를 막았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치 도둑을 잡는 형사의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살짝 문을 열고 집안을 살피자 침실 쪽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다 벗고 그 짓을 하는 남편과 불륜녀 앞에 나타나니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친구 남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고 나와 친구는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남편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딱 오늘만 즐긴 거였어.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불륜녀도 맞아요. 우린 처음 만난 사이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만날게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며 사과했다. 그 모습을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던 우리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하며 지금까지 모은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남편이 이걸 어떻게 설마 뒷조사한 거야? 라고 해서 응, 두 사람이 도와줬어. 라고 하자 고개를 뚝 떨궜다.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들 일이야. 당신 열이 나던 지호를 시댁에 맡긴 것도 다 저 여자 때문이지?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며 내게 매달렸지만 그런 남편을 뿌리쳤다. 두 사람 다 용서할 마음은 없어. 벌써 다 부르긴 했지만 누굴? 시부모님이랑 저 여자 남편.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던 불륜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왜 우리 남편을? 부탁해요. 용서해줘요. 남편만은 부르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었다. 단숨에 달려온 불륜녀의 남편은 불륜녀의 싸대기를 때렸다. 그리고 너랑은 이혼이야! 라고 했다. 시부모님은 지난번에 데이트 상대가 이 불륜녀임을 알게 되셨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열이 나는 아들을 버려두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게 아빠냐! 남편 위에 올라탄 시아버지는 남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 후 시부모님은 내게 사과를 하셨고 남편을 데리고 돌아갔다. 시댁에 끌려간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내게 사죄의 라인과 문자, 전화를 미친 듯이 걸었다. 하지만 전부 차단. 난 이미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 외에 선택지는 없었다.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불륜녀의 남편은 의료계 쪽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덕분에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즐거운 인생을 산 듯했다. 남편 외에도 많은 남성과 만나고 다닌 게 걸려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다고 한다. 남편도 불륜녀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듯하지만 시아버지는 인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남편을 흠씬 때려줬다고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받게 됐다. 결국 나는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혼자 애를 키우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2배로 애정을 쏟으며 열심히 키울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부부와 친언니도 네 일이 늦게 끝날 땐 내가 지호를 봐줄 테니까 지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라고 해줘서 마음이 든든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 하지만 엄격하신 아버지와 손주를 못 보게 된 사실에 우울증이 온 어머니와 살다 보니 전 남편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생겨버렸다고. 꼴 좋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